자, 다이렉트 매핑 방식은 이제 간단하긴 하지만 이런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야, 비어있는데 이렇게 가면 비어있는 게 낭비니까 두 번째 방이 그 방법이 뭐냐면 동학이 잠깐 뭐라 봅시다. 그래서 그럼 이걸 방지할 방법은 뭐냐? 그러면 휴지통 아시죠? 휴지통. 네, 여러분 윈도우 휴지통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휴지통에 캐시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버릴 때 3003번지를 카피해 왔는데 3003번지가 올 때 얘 3000번지를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휴지통에다 버리는 거죠. 휴지통에다 버리면 예를 들어서 3003번지를 내가 읽은 다음에 내가 3000번지를 요구했어요. 그러면 메인 메모리에 가기 전에 어딜 먼저 뒤져요? 휴지통을 먼저 뒤지면 훨씬 빠르겠죠. 그게 바로 비팅 캐시야. 비팅 캐시. 그래서 얘는 뭐냐면 캐시하고 메인 메모리 사이에 휴지통을 하나 두고 그 휴지통에서 메인 메모리 뒤지기 전에 휴지통에서 혹시 기존에 버렸던 게 없는지를 가져오면 굳이 메인 메모리를 가져올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메인 메모리에 카피본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버리더라도 카피본이잖아요.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그 비팅 PC에 있는 놈을 가져와서 하면은 훨씬 더 페널티가 적다. 왜? 메인 메모리까지 안 가도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자, 여기에 fully associative라는 말이 있는데 요거는 다음 거에서 설명이 돼요. 그래서 그 휴지통은 크게 만들 필요 없겠죠. 네, 휴지통 크게 만들 필요 없기 때문에 작게 만들어요. 뭐 4개에서 한 16개 정도의 라인을 써서 휴지통을 사용을 하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캐시하고 그 다음 메모리 사이에다가 휴지통을 두게 되면 혹시 버려진 놈이 있더라도 그 버려진 놈한테서 얻게 되면 그러면 이런 문제를 좀 더 조금은 해결할 수가 있어요. 네. 자, 이제 아까 다이렉트 매핑에 대한 해결 방식을 하려고 했는데 다이렉트 매핑에 대한 해결 방식이 뭐냐? 자기 끝자리에 의해서만 갈 자리가 정해졌죠. 그러니까 너무 이게 불합리하다. 제일 좋은 건 뭐예요? 제일 좋은 건 비어있는데 아무데나 앉을 수 있으면 제일 좋죠. 그러면 100% 쓰는 거잖아요. 10자리가 비면 10자리에 아무데나 앉으면 되지. 그게 바로 이 어소시에이트 매핑 방식이에요. 그래서 얘는 라인 번호를 굳이 구별하지 않아요. 그냥 아무 블럭이나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라는 거죠. 네, 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결국 딱 두 개예요. 뭐요? 그 라인을 그 라인 안에 그 워드를 구별하기 위한 워드 비트, W 비트였죠. 그거와 나머지는 다 태그예요. 왜냐하면 여기 앉아 있는 애들이 누가 앉아 있는지 아무도 모르죠. 왜? 여기 있는 좌석 번호가 그 사람의 학번을 의미하지 않아요. 학번의 끝자를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 물어볼 때 다 물어봐야 되죠. 혹시 네가 3003번지니? 네가 3003번지 이렇게 다 물어봐야 되죠. 네가 혹시 3003번지니? 이게 다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전체의 어드레스 중에 라인 번호를 다 기억해야 돼요. 왜냐면 다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라인 번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딱 두 파트예요. 태그와 워드 비트로 구별하죠. 아까 다이렉트 맵은 세 파트였죠. 태그, 라인 넘버, 워드 넘버 이렇게 세 개로 구분되어 있다면 얘는 그냥 태그, 워드 넘버 이렇게만 구별이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태그가 그 주소의 전체를 의미하고요. 그 전체를 다 비교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캐시가 자 이런 거예요. 여기에 지금 아까 여기 어드레스 주소가 이기젠플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이 해당 라인 넘버가 규칙성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라인에 들어와 있는 놈이 누군지를 다 일일이 다 비교해야 돼요. 10자리면 10자리, 20자리면 20자리를 다 비교해야지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가격이 싸겠어요? 비싸겠어요? 비싸죠. 왜냐면 다 비교해야 되니까. 아까 다이렉트 맵은 하나만 비교하면 되죠. 내가 어디 있는 놈인지를 알잖아요. 한 군데만 딱 비교해보면 끝인데 얘는 10군데를 다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속도가 느리죠. 다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비싸고 속도도 느리고 그런 단점이 있어요. 대신 장점은 뭘까요? 공간을 다 쓸 수 있죠. 그래서 해당되는 얘는 갈 자리가 어디든지죠. 비어있는 데면 어디든지 나는 갈 수 있는 거죠. 어떤 규칙성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가고 싶은데 아무 데나 갈 수 있어요. 비어만 있으면. 쉽죠 뭐. 그래서 주소로 발생시키면 여기에 있는 워드 비트를 제외한 나머지가 곧 여기에 아무데나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아무데나 갈 수 있기 때문에 비교하는 것도 결국 다 비교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S 비트를 여기에 있는 태그에 있는 놈들을 다 비교해야 되겠죠. 됐어요?
여기는 모든 라인에 있는 태그 비트를 다 비교해야 돼요. 왜냐면 전체 어드레스가 S 플러스 W 비트였는데 라인 그 W 비트를 제외한 요 S 비트가 있죠. 요 S 비트가 다 태그로 가게 되겠어요. 다이렉트 맵은 어떤 비트가 됐죠? S-R 비트만 저장하면 되죠. 조금만 저장하면 되는데 얘는 다 저장하셔야 돼요. 그리고 비교도 다 해야 돼요. 어디에 앉아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다행히도 이 안에 있었다라고 하면 히트가 나니까 그 블락을 찾아가면 되는 거고 이 와중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와중에 없었어요. 그랬을 경우에 당연히 똑같이 미스가 나면 여기에 있는 놈을 또 가져왔다가 메인 메모리에 또 억세스를 해야 되겠죠. 심플해요. 네. 여기 히트가 나면 여기서 가져오면 되고 미스가 나면 메인 메모리를 가서 가져오면 되겠죠. 원리는 되게 간단하죠. 그렇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소시에이트 방식 굳이 그릴 필요가 없어요. 왜? 규칙성이 있어요? 없어요? 규칙성이 없어요. 그냥 아무 데나 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 데나 가는 거기 때문에 이걸 뭐 그린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워드를 구별하기 위한 2빛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태그예요. 아무 데나 막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머지가 다 태그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심플해요. 전체 어드레스 비트 중에서 나머지가 다 태그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걸 다 비교해야 된다. 캐시에 있는 모든 태그 내용을 다 비교해야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있다. 됐어요? 그래서 여기엔 이건 같은 내용이에요. 여기는 WBT는 뭐죠? 그 라인 중에서 몇 번째 워드냐를 구별하는 게 저기 있는 WBT예요. 프린터 다르다고? 여기 있는 게 답이에요. 여기 있는 게 답이에요. 제가 왜 빨간색으로 썼을까? 네, 틀렸다고. 됐어요? 지금 여기서 뭐라고 돼 있어요? 워드 사이즈를 얼마로 봤어요, 지금? 8비트로 봤죠? 지금까지 계속 쭉 8비트로 지금 해오고 있죠. 한 바이트 한 워드라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한 바이트 한 워드이기 때문에 8비트 워드예요. 그래서 8빗 워드가 4개가 모이면 몇 빛이 돼요? 32비트죠. 그래서 한 라인이 32비트예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드레스가 FFFC를 발생을 시켰다라고 하면 C를 발생시켰다라고 하면 태그는 하위 2비트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태그라 그랬죠. 그러면 태그 비트는 이렇게 돼요. 헥사로.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FFC를 먼저 여러분 이거 나중에 할 때 아셔야 돼요. 이게 지금 24비트면 한 헥사로 4비트가 하나 헥사예요. 4비트가. 그러면 24비트면 헥사로 몇 자리예요? 6자리예요. 됐어요? 네. 4비트가 헥사로 하나이기 때문에 24비트면 6자리의 헥사 자릿수가 나와요. 그러면 FFFC를 바이너리로 바꾸면 이렇게 4비트씩 환산할 수가 있죠. 자, 바이너리 데시말 헥사는 수시로 바꾸실 줄 알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바이너리랑 옥탈, 8진수, 바이너리랑 16진수, 헥사는 쉽게 바꾸실 수 있어요. 자꾸 연습하셔야 돼요. 최소한 컴퓨터를 쓰는 사람이라면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FFC를 바꿔보면 F는 1111이잖아요. F, C가 이렇게 되는데 자, 이 중에서 하위 2비트를 버리고 상위 22비트를 차지하려면 하위 2비트를 이렇게 버려야 되죠. 그리고 나머지 상위 비트를 22비트를 이렇게 쪼개면 올 1이 되어 있는 22비트가 나와요. 근데 이거를 다시 헥사로 표현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밑에서부터 4비트씩 또 끊으시면 돼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4비트씩 끊으시면 이제 헥사로 바꿀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밑에 4비트 끊으면 그럼 여기는 뭐가 되죠? 11이니까 3이죠. 3, 0011이니까 3 FFFF가 돼서 이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네. 헥사로 바꾸는 방법 설명해 드렸어요. 자, 처음에 주소가 헥사로 나와요. 그러면 그걸 다 뭘로 바꿔야 된다? 바이너리로 바꿔라. 이진수로 바꾼 다음에 버릴 거 버리고, 그러니까 분해할 거 분해하고 나머지 비트를 모은 다음에 밑에서부터 4비트씩 쪼개서 헥사로 바꿔주면 그 숫자가 돼요. 이거는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랬죠? 어떤 숫자가 나오든지 하실 수 있겠죠? 또 나와요. 자, 그래서 S 플러스 W 비트의 어드레스를 가지고 있으면
얘는 그냥 똑같죠. ES 플러스 W 승의 메모리 사이즈가 있는데 그 중에서 라인 넘버는 한 라인에 들어가는 사이즈가 2의 W 승의 워드가 있다고 가정하면 결과적으로 얘 라인은 2의 S 승기죠. 여기까지 똑같아요. 이 S 승기의 라인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캐시에는 다 들어갈 수 있죠. 어디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태그는 그냥 S비트를 다 저장을 해야 된다. 규칙성이 없기 때문에 S비트를 다 저장해야 된다라는 게 어소시에이티브 방식이에요. 어렵지 않죠? 얘는 그냥 아무 데나 간다라는 거죠. 규칙성이 없으니까. 자, 이 방법으로 하면 좋긴 해요. 이렇게 하면 페널티는 확 줄어요. 근데 대신 뭐야? 속도가 떨어지고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얘랑 제일 앞에 거랑 두 번째 거를 섞은 방식도 있을 거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 방식은 섞은 방식. 그게 바로 set associative 방식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두 개 섞은 방식.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끝자리를 0번,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아니고 요 두 자리를 0번. 됐어요? 요 두 자리를 1번. 요 두 자리를 2번. 요 두 자리를 3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10자리가 있었으니까 총 끝자리를 5자리로 하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러면 끝번호를 5로 나누면 되죠. 끝번호를 5로 나눠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는 뭐 0번, 5번, 10번 이런 애들이 올 수 있는 거예요. 대신 여기 있는 요 해당되는 두 자리는 아무 데나 앉을 수 있어요. 비어있는 데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방식, 그러니까 섞은 방식이죠. 마치 다이렉트 매핑 방식이긴 한데 앉을 자리를 좀 넉넉하게 해놓는 거죠. 그러면 겹치더라도 두 군데 앉을 수 있으니까 내가 번갈아 읽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죠. 자, 이게 set associative 방식이에요. 자, 그래서 얘를 셋으로 그러니까 그 셋으로 나누는데 그 셋 안에는 두 개의 라인이 들어갈 수도 있고 네 개의 라인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의 셋 안에 자릿수를 여러 개를 만들어 놓는 게 바로 set associative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셋에는 여러 개의 라인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다이렉트 맵 방식은 하나밖에 안 쓰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그 하나의 셋에 두 개의 라인을 두게 되면 한 셋에 두 개의 라인이 들어가게 되고 또는 네 개의 라인을 두게 되면 네 개의 라인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메모리에서 이제 끝자리를 구별해서 그 끝자리에서 가긴 가는데 그 끝자리 중에서 이 비어있는 두 자리 중에 아무 데나 앉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한 셋당 두 라인을 쓸 경우에는 우리가 two-way associative mapping이라고 그래요. 만약에 네 자리, 한 세트당 네 개의 라인을 쓰게 되면 four-way associative 방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8자리를 두게 되면 eight-way. 자, 자릿수는 2의 n승으로 가요. 두 자리, 네 자리, 8자리, 16자리. 왜냐면 왜 2의 n승으로 할까요? 그 비트수로 나누기가 편해서 그래요. 2의 n승으로 가야지만. 그래서 이제는 뭘로 구별하냐면 이제는 셋 넘버로 구별을 해야 돼요. 셋 넘버로 구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잘 보세요. 아까 제가 10자리가 있을 때는 끝자리를 10으로 나눴잖아요. 그쵸? 네. 근데 제가 이거를 두 묶음씩 했어요. 그러면 그러는 순간 5자리로 바뀌었죠. 물론 한 자리당 2개씩 생겼지만. 그러면 학번을 뭘로 나눠야 돼요? 5로 나눠야 되죠. 그래서 그 셋 넘버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셋이 이제 5셋으로 생겼으니까 자, 처음에는 자리로 있을 때는 자리로 나눴지만 이제는 두 묶음을 하나의 셋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셋 넘버로 나눠야 되겠죠. 셋 넘버로 나눠야 돼요.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12개의 셋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12bit이 셋 넘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셋 넘버로 나눠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걸로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편하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아까는 이렇게 구별했죠. 다이렉트 맵 방식에서는 여기가 워드 비트고 라인 비트고 태그였잖아요. 근데 만약에 투웨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투웨이다라고 하면 이제 여기까지가 셋 넘버가 돼요. 왜냐하면 자릿수가 줄었으니까 2분의 1로. 왜냐하면은 자 예를 들어서 16 라인이 있었어요. 캐시에 16라인이 있었어요. 그러면 얘는 라인 비트로 따지면 4비트죠. 맞아요? 2에 1
4승이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투웨이를 쓴다고 가정합시다. 투웨이. 그러면 셋 넘버로 한 셋당 몇 라인 들어가는 거예요? 두 라인씩 들어가죠. 그러면 얘는 16라인은 몇 개의 세트로 바뀌어요? 8세트로 바뀌죠. 왜? 한 세트당 두 라인 들어가니까. 그러면 8세트면 셋 넘버로 따지면 몇 비트예요? 3비트가 되죠. 왜? 이게 3승이니까. 됐어요? 그러면 캐시에서 구별할 수 있는 비트가 줄죠. 한 비트가 주는 거예요.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2A가 아니고 4A다. 4A다란 말은 뭐냐면 한 세트당 몇 라인 들어가는 거예요? 4라인이 한 세트죠. 그럼 16개 라인인데 이걸 세트로 구별하면 어떻게 돼요? 4로 나누면 4세트밖에 안 생기죠. 4세트밖에 안 생기면 세트를 구별하기 위한 비트는 몇 빛이에요? 2빛이죠. 그래서 2에 2빛에서 2빛이 깎여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여기 다이렉트 맵에서 2A면 한 빛이 깎이고 4A면 몇 빛이 깎여요? 2비트가 깎이죠. 여기가 세트 넘버가 되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웨이만큼 한 빛씩 깎여요. 2A면 한 빛, 4A면 2빛, 8A면 3빛이 깎이죠. 이해됐나요? 그럼 나머지가 뭘로 올라가요? 나머지가 다 태그로 올라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아까 똑같아요. 10자리가 있었는데 그걸 2자리씩 세트로 하다 보면 2분의 1을 줄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캐시에서 내가 이걸 캐시로 구별하는 이 비트 수가 준다는 얘기고, 그 비트 수가 준다는 얘기는 태그 비트가 오히려 반대로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애들은 전부 다 같은 셋을 쓴다라고 하는데,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지금 보면 블락이 있는데 여기에 0번 라인이 있어요. 여기 0번 라인이 있으면 지금 여기에 만약에 K웨이예요. K웨이라는 말은 뭐냐면 들어갈 자리가 K개나 있다는 얘기죠. 한 세트에. 그러면 0번 라인은 여기 있는 K 라인 중에 아무 데나 가면 된다는 얘기죠. 이게 0번 세트예요. 됐나요? 여기가 V 세트면 내가 들어갈 자리는 아무 데나 들어갈 수 있게 한 방식이 셋 어소시에이티브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만약에 알비트다라고 하니까 셋 넘버가 알비트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 셋 넘버 가지고 구별하는 거죠. 근데 셋 넘버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라인 넘버에서 그 셋 어소시에이트한테 깐 부분이 바로 셋 넘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셋 넘버를 가지고 밑에 LSB 셋 넘버를 가지고 구별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옆으로 본 거예요, 그냥. 옆으로 보시면 0번 라인은 이쪽,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K웨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K웨이고요. 여기가 이렇게가 셋 0이에요. 이렇게가 셋 1. 되시죠? 셋 2예요. 같은 그림인데 어떻게 그리냐면 얘는 요거를 셋 제로로 본 거고, 얘는 어떻게 본 거예요? 여기가 셋 제로예요. 여기 이렇게 한 줄이. 그렇죠? 여기가 셋 1. 됐어요? 그럼 여기가 몇 개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K라인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K라인이 있다는 얘기. 수평으로 보느냐 수직으로 보느냐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K라인 중에 아무 데나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는 똑같아요. 얘는 마치 다이렉트 맵처럼 하긴 하는데 여기에 있는 셋 넘버가 다이렉트 맵보다는 좀 줄죠. 네, 줄어요. 셋 넘버가 줄고 나머지는 다 태그로 간다는 것과 똑같은 차이야. 태그로 간다는 것이, 태그 비트가 늘어난다는 것이 다이렉트 맵 방식하고 좀 차이점이고요. 찾는 방식이 조금 다르긴 해요. 어떻게 다르냐면 셋 넘버를 가지고 와요. 셋 넘버를 가지고 오는데 그 셋 안에는 라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라인이 2개가 있을 수도 있고 4개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라인을 다 불러와야 돼요. 왜냐면 어디에 앉을지 모르니까. 여기는 아무 데나 앉을 수 있잖아요. 제가 끝자리가 0번이나 여기 딱 왔는데 자리가 2개고 둘 다 비교해봐야 되잖아요.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셋에 있는 애들을 다 불러와요. 그래서 그 셋에 있는 애들을 다 불러와서 비교해요. 다만 얘는 풀리 어소시에이티브보다 좋은 건 뭐냐면 그 셋만 비교하면 되죠. 아까랑 섞은 거기 때문에 여기는 해당된 셋만 비교하면 돼요. 나머지 셋은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요 셋만 비교해서 맞으면 찾아오면 되고요. 히트가 되면 찾아오면 되고, 미스가 되면 여기서 메인 메모에서 찾아오면 돼요. 똑같은 방식으로. 그래서 만약에 미스가 되면 요놈은 히트가 되면 요놈은 디스에이블 시킬 거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지금 아까 거랑 똑같이 설명을 해보면 다이렉트 맵에서는 워드 비트가 2개였죠. 그쵸? 그리고 여기에 라인 넘버가 몇 빛이었냐면 14빛이었어요. 그쵸? 기억나시죠? 14빛이고 태그가 8빛이었어요. 그런데 셋 넘버가 지금 12빛으로 됐죠.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얘는 몇 웨이 어소시에이트 방식일까요? 네, 4웨이죠. 왜? 2비트가 잘렸잖아. 2비트가 잘렸다는 얘기는 한 세트당 몇 라인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2라인이 들어가 있다. 아니죠. 4라인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 그래서 여기 2비트가 요 태그로 넘어갔죠.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이거는 4웨이 방식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됐나요? 자, 이랬을 경우에 또 어드레스를 발생시키면 이 중에 태그는 뭐고 셋 넘버는 뭐다라는 걸 알려면 헥사로 표현하려면 저걸 어떻게 하라 그랬죠? 바이너리로 다 쪼개라 그랬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이너리를 일단 다 푸세요. FFFC 다 쪼갠 다음에 하위 2비트는 뭐라 그랬죠? 워드 비트라 그랬죠? 워드를 구별하기 위한 비트. 그 다음에 12비트. 12비트가 뭐였어요? 셋을 구별하기 위한 비트라 그랬죠. 그랬을 경우에 여기에 4개당 하나씩 이렇게 쪼개라 그랬죠? 이렇게 쪼개라 그랬어요. 4개당 하나 쪼개면 어떻게 되겠어요? FFF가 되겠죠. 4개 쪼개면. 그래서 여기는 셋 넘버는 FFF가 헥사로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10비트가 태그 넘버가 돼요. 태그 넘버도 마찬가지로 하이비트 4개 쪼개다 보면 3FF가 되죠. 그래서 태그는 3FF다. 이렇게 계산하실 수가 있어요. 두 번째 문제, 00FFFC라는 주소를 발생시키면 태그에 저장되는 내용은 뭐고 셋 넘버는 얼마냐라고 하면 이것도 다 뭐를 바꿔요? 바이너리 이렇게 다 바꿔주시면 돼요. 자, 16진수를 바이너리 바꿀 때는 이렇게 한 자리 한 자리를 다 바이너리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릿수를. 요거는 2학년 1학기 때 배우셨을 거예요. 안 배웠으면 좀 연습을 하세요. 그래서 여기 하위 2비트는 워드 비트고요. 그 다음에 12비트는 셋 넘버인데 여기를 4비트 단위로 쪼개면 FFF죠. 하위 비트, LSB부터 쪼개서 올라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상위 비트는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도 하위로 이렇게 쪼개시면 뭐가 되죠? 003이 되겠죠? 네, 003이 태그가 돼요. 됐나요? 네. 이 진수로 바꿔서 하시는 방법을 좀 익히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랬을 경우에 이 어드레스와 이 어드레스는 캐시에 같은 셋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왜? 셋 넘버가 어떻게 돼요? 같죠. 셋 넘버가 같기 때문에 같은 캐시에 매핑이 돼요. 같은 캐시 셋에. 대신 그 셋에는 4A이기 때문에 자리가 4자리가 있겠죠. 자,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는 지금 셋 넘버가 13빛이에요. 여기서 셋 넘버 13빛이에요. 그러면 몇 웨이예요? 네? 한 빛이 깎겠죠. 14빛에서. 네. 네, 2A죠. 2A.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셋에 라인이 몇 개 있어요? 자릿수가 2군데가 있죠. 그래서 2A예요. 그래서 이놈은 잘 보시면 여기가 지금 워드 비트고 13빛이 셋 넘버고 나머지가 태그예요. 그래서 9빛이 태그인데 잘 보시면 이 해당되는 0번 셋은 여기로도 갈 수 있고 여기로도 갈 수 있죠. 그렇죠? 두 자리로 갈 수가 있어요. 물론 마찬가지죠. 요놈도 0번 셋은 여기로도 갈 수 있고 여기로도 갈 수 있죠. 네. 자릿수가 두 군데이기 때문에. 자, 여기 보면 지금 16K의 라인이 있는 캐시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16K래요. 여기 전체가 16K의 라인이래요. 자, 우리가 항상 지금 했던 게 16K죠. 원래 이 강의를 시작할 때부터 캐시는 얼마라고 했어요? 16K 라인이라고 했어요. 자, 16K 라인을 2A로 하게 되면 셋이 몇 개가 나오는지를 따져보면 자, 2A니까 한 세트당 2라인이 들어간다고 했었어요. 그쵸? 네, 그러면 처음에 16K면 2에 14승계의 라인이 있는 건데 16K, 왜냐면 K가 얼마라고 그랬죠? K가 2에 10승이라고 했죠. 16은 2에 4승이니까 2에 14승계의 라인이 있는데 한 세트당 2라인이에요. 2A니까. 그러면 세트로 따져보면 얼마가 되겠어요? 이거를 2로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 2에 13승계의 세트가 존재하죠. 됐나요? 네, 2에 13승계의 세트가 존재하고 그럼 결국 이거를 비트로 표현하면 13비트가 되죠. 2에 13승계의 세트를 표현하려면 13비트가 필요하겠죠. 됐어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캐시의 용량이 주어지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라인으로 먼저 표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 지금은 제가 한 라인 안에 4바이트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한 라인 안에 8바이트를 넣는다라고 하는 순간 워드는 2비트가 아니고 몇 비트로 바뀌어요? 3비트로 바뀌죠. 예. 그래서 같은 용량이 주어져 시험 문제에서 여기가 64kb다 라는 것만 주어져요. 64kb인데 내가 이 라인을 8바이트를 한 라인으로 할지 16바이트를 한 라인으로 할지는 그때그때 달라지겠죠. 그럼 그때그때마다 이 워드 비트가 달라지는 거고요. 워드 비트가 달라지면 뭐가 바뀌어요? 라인 수가 바뀌죠. 그 다음에 이게 2A냐 4A냐에 따라서 또 세트 번호가 달라질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 연습을 하셔야 돼요. 제가 기출문제 올려놨는데 기출문제 푸시면서 연습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셋 어소시에이션을 정리를 해보면 전체 어드레스 비트는 S 플러스 W 비트고요. 그러면 여기에 당연히 전체 워드 수는 2의 S 플러스 W 승이고 당연히 이건 똑같아요. 라인 수는 2의 W 승이라고 가정을 하면 결과적으로 메인 메모리의 라인 수는 2의 S 승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중요한 거는 세트 안에 K 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세트 넘버로 확인하려면 2의 S승을 K로 나눠줘야 돼요. 그게 바로 2의 D승이라고 하면 그게 결국 넘버 오브 세트가 되겠죠. 넘버 오브 세트는 당연히 뭐예요? 2의 S승을 K로 나눈 거예요. 여기 2의 D승은 2의 S승을 K로 나눈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태그는 몇 비트냐? S-dbt의 태그를 가지게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이제 끝났어요. 세 가지 방식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이제 정리를 좀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성능을 비교해보면 당연히 누가 제일 좋을 것 같냐면 풀리 어소시에이티브 방식이 성능이 제일 좋아요. 왜? 미스가 될 확률이 거의 없어요. 네, 그리고 다이렉트 맵 방식이 성능이 제일 안 좋겠죠. 안 좋아요. 그리고 2A, 4A, 8A로 갈수록 풀리 어소시에이티브 방식에 점점 접근하겠죠. 성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히트 레이시오, 그러니까 적중할 확률을 가지고 우리가 성능을 따지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캐시가 적중할 확률이 높을수록 좋겠죠. 왜냐하면 적중이 높다는 얘기는 점을 잘 친다는 얘기고 그만큼 메인 메모리에 갈 확률이 적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캐시 히트 레이시오를 따지는데 여기 잘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2way set associative 방식을 쓸 거면 어디까지 효과적이냐면 64kb까지는 계속 성능이 향상이 되더라. 그러니까 다이렉트 맵 방식보다는 2way 방식을 쓰는 게 64kb까지는 계속 성능이 향상되더라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4kb까지는 2A하고 4A를 쓰면 4A가 성능이 좀 더 좋아지긴 하는데 4kb보다는 8kb로 가야 성능이 더 확실히 좋아지더라 라는 거죠. 캐시 용량이 8kB 갈 때 4A를 쓰게 되면 훨씬 성능이 향상이 잘 되더라 라는 거고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캐시의 복잡도는 당연히 어소시에이티브 방식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복잡도는 당연한 거예요. 풀리로 갈수록 복잡해진다 그랬죠. 다이렉트가 제일 간단하고 그래서 어소시에이티브 방식이 증가하게 되면 컴플렉스는 당연히 올라가더라 라는 거고요. 그리고 뭐가 있냐면 캐시의 용량이 올라가면 당연히 히트 레이시오가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건데 이 올라가는 성능이 예를 들어서 4K에서 8K면 2배 키웠잖아요. 그리고 8K에서 16K면 또 2배 키웠잖아요. 그러면 성능 향상이 쭉쭉쭉 가야 되는데 이게 8K에서 16K로 가면서 성능 향상이 이렇게 꺾이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핸스먼트의 양이 점점 줄더라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점점점 성능 향상이 그러니까 들어간 비용 대비 얻어들이는 프라핏이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죠. 내가 2배를 더 키웠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는 수익률이 2배가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가 있었냐면 32kB 정도 가다 보면 키워봤자 의미가 없더라. 성능 향상에 거의 의미가 없더라 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거를 그림으로 보여준 게 바로 이 그림이에요. 자, 뒤에서부터 설명해드리면 자, 잘 보세요. 32kB 이상 늘리면 성능 향상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32kB 이상 쓰면 거의 여기 지금 이게 히트 레이시오가 높을수록 적중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거의 성능 향상이 없어요. 32kB 이상 가면. 그 다음에 잘 보시면
다이렉트 맵 방식보다는 어떻게 돼요? 투웨이가 성능 향상이 이렇게 되고 있죠. 그렇죠? 네, 투웨이가 성능 향상이 되고 있는데 어디까지? 16K까지는 이렇게 향상이 되는데 32K 이상 가면서 점점 줄죠. 다이렉트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투웨이나. 그 다음에 투웨이에서 4Way로 증가시키면 여기 같은 경우는 2Way나 4Way나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4K까지는. 근데 8K 가면서 성능이 확 올라가죠. 여기는 요 차이가 요 8K 가면서 갑자기 확 커져요. 그래서 2Way에서 4Way로 갈 때는 8K 이상 돼야 성능 향상 정도가 확 나오더라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정리를 해드리면 세 가지 방식이 있다고 그랬죠. 다이렉트 맵 방식은 가장 심플한 방식이에요. 끝자리를 가지고 그냥 정해진 위치로 가게 하는 방식이고요. 그래서 태그도 저장될 것도 굉장히 작게 저장해요. 왜냐면 끝자리를 알기 때문에 나머지만 저장하면 되죠. 태그의 비트 수도 가장 적게 저장하고요. 가장 싼 방식이고 가장 간단한 방식이에요. 단점은 뭐냐면 페널티, 그러니까 미스가 될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내가 정해진 자리로밖에 못 가기 때문에 남아 있는 자리를 쓸 수가 없죠. 두 번째 방식은 뭐냐면 풀리 어소시에이티브 방식은 아무 데나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미스 확률이 거의 없어요. 미스 확률이 그러니까 그 페널티가 거의 적고 확률이 제일 높죠. 높은데 단점은 복잡도가 너무 높죠. 태그도 다 저장해야 되고 비교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속도도 느리고요. 값이 비싼 게 단점이에요. 다음에 이거 두 개를 섞어 놓은 게 셋 어소시에이티브 방식이죠. 두 개를 믹스 시켜 놓은 게. 그래서 적절한 컴플렉시티와 적절한 성능을 유도해내는 게 셋 어소시에이티브 방식이 되겠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